아직도 왼팔이 얼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큰 탈이 없는 거로 저는 일단 한시는 놓긴 놨는데요. 뭐 살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아재 백신에 대해서 접종 중단을 한다니까 아직도 말은 진짜 끝없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슬슬 다른 종류의 백신들도 하나둘씩 3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뭐 접종을 막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존슨 역시 킹 존슨인가? 얀센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아서 접종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이런 절호의 기회 대놓고 임상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근데 그건 사실이긴 해요. 원래라면 한참 동안 뭐 지원자 모집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고 검증하는데도 오래 걸릴 건데 뭐 팬데믹 시기니까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이긴 하죠. 여튼간에 여러 종류의 백신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예전에는 아주 그냥 똥쓰레기 아닌가? 폐급 양 가지고 무슨 이거 물 백신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제품 중에서도 아니 이럴 수가 반전의 결과를 보여주는 백신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러시아에서는 백신이 사람을 접종합니다.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아니 근데 이거 V야? 5야? 아무튼 알아봅시다. 우선 정정부터 좀 하자면 이전에 백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사백신과 같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최근 나온 논문하고 그 결과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 스푸트니크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 코비드19가 아닌 다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인 택배 바이러스를 써먹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 시베리아산 백신은 임상시험 초기부터 아주 노이즈가 심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임상 3상은 하지도 않채 세계 최초의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1, 2상만 끝나자마자 바로 러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버렸고 당시에 푸자르 푸틴이 자기 딸내미한테도 직접 주사하는 아니 씨발 생각해보니까 내 땅으로 뼛속까지 썩어버린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긴 하네요. 여튼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난리를 부렸었죠. 이때만 해도 아니 불곰국에서 개쩌는 백신이라고? 그냥 찌발린 백신이겠지 뭐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백신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개까이던 시기였습니다만 2월 달에 논문이 딱 발표되면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반전돼 버리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91%? 그럼 이 논문을 한번 보죠. 뭐 막 어려운 말들이 엄청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키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보니까 36,0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랜덤으로 돌리지 못한 14,000명 정도는 빠져버렸고 22,000명 정도로 랜덤을 돌려서 캬차 퍼센티지 확률 100% 임상을 진행했고 16,500명은 백신 나머지 5,500명은 가라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연구로 쓰려고 했더니 좀 에러가 나서 못 써먹었던 그런 데이터들 백신군에서는 74명 가라약에서는 41명 정도가 빠지고 남은 16,427명 5,435명 가지고 1차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2차로 접종 못한 사람들을 또 털어내고 14,964명은 백신군 2차 접종 4,902명은 위약군 2차 접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또 봤죠. 그리고 나서 2차 접종 후에 부작용 분석을 하는데 어잉? 아니 3분의 1이나 되는 인원이 빠져버린다고? 갑자기 접종군에서 5,700명, 위약군에서 1,864명이 텁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도합 7,000여 명의 데이터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에잉? 뭐 일단 이건 놔두고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일단 백신 연구 결과에는 백인이 거의 99%다가 코딱지만큼 아시아계 인종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진행한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고령군인 60대 이상 비율이 10%는 넘어 있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보다는 고령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믿어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이 있다는 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도 각각 25%씩 정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코로나 예방 효과는 1차 접종 후 21일차에 예방률은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60세 이상 고령에서도 91.8% 정도, 전체적으로는 91.6%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방식을 가지긴 하지만 결과는 아주 딴판인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은 일정 기간은 항체가 형성되고 기억이 되고 할 때까지 그 걸리는 세팅되는 시간이 있어서 바로 맞자마자 마스크를 벗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보통 그 기간을 2주에서 3주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인지 1차 접종 직후부터 감염자가 생기는 그런 거를 포함해서 보면 예방률은 73.1%였는데 14일 이후부터는 87.6%, 항체 형성이 끝났다고 보는 3주차부터는 91.6%가 나와서 간접적으로 이 기간도 확인을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파이자 백신 처음 설명할 때 그 그래프랑 비슷할 정도죠. 아니 아스트라제네카랑 방식이 비슷한데 어떻게 이게 효과가 90%가 넘지? 다들 의문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택배 바이러스를 한 종류가 아닌 두 종류로 활용을 해서 1차 접종을 한 거랑 다른 아데노 바이러스를 2차로 접종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단점인 택배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먼저 면역을 당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전달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걸, 소포를 전달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걸 회피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면역 효과가 좀 낮게 나온 것도 동일한 택배기사 바이러스를 2번씩이나 써먹다 보니까 택배기사를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소포를 받지 못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사항이었죠. 일단 이 논문으로는 생각보다 이 러시아 백신 자체가 효과 면에서는 충분히 좋아 보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해도 란셋이라고, 임팩트 팩터라 그래서 유명 점수라고 그래요. 유명한 점수. 유명 점수가 높은 저널이니까요. 다만 이건 사실 전문가 처음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트위터에도 과학자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부작용 부분을 보면 1차 접종 직후에 심각한 부작용의 경우에는 68건이 보고가 됐는데, 백신 그룹에서는 45건, 비백신 그룹에서는 23건이 나왔지만 이 두 경우 모두 백신과의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접종 후에 평가한 그 부작용들은 15%는 독감 같은 증상, 5.4%는 국소 이상 반응, 이런 식으로,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훨씬 준수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말한 7천여 명 이런 사람들이 빠져버린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빠진 데이터 내부에 있는 이 부작용 여부에 대한 검증이 다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무려 접종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가 쑥 빠져버린 거라 가지고 이번 연구에는 데이터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포함을 못 시켰다 이렇게 써있지만, 확실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시방 지금 장난질이냐? 인 상황일 수도, 진짜 단순 누락일 수도 알 수가 없을 노릇이니까 말이에요. 만약 FDA가 이 백신을 심사를 한다면, 물론 FDA의 승인 요청이라도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FDA라면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데이터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쓰고, 이거 혹시 부작용 은폐를 하기 자, 정리하자면 일단 논문상으로 봐서는 러시아 백신이 효과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안정성 평가에서 누락된 데이터가 좀 있어가지고 마음속 한 구석이 좀 불편한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위탁 생산의 달인인 대한민국 제약회사에서 벌써 위탁 생산 팍팍팍 하고 있긴 한데, 아마도 나중에 추가 보고가 좀 들어오든지 논문이 더 나오든지 하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효과 있어 보이지만 안전성은 글쎄 좀 애매하지 않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